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3차시고 STM32 칩셋과 ARM 이제 칩셋에 대해서 개발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보면 큐브 MX란 프로그램 소개와 사용법, 큐브 ID란 프로그램 소개와 사용법, 그 다음에 STM32 L4 우리 칩셋 시리즈의 하드웨어 추상화 라이브 계층과 로우 레벨 드라이버에 대해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ST잉크랑 디버그 기능이란 게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RM CMSIS라는 친구에 대해 살펴볼게요. 그래서 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프로그램을 두 개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STM32 큐브 MX랑 ID인데 MX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운을 받으셨으면 그 MX 머시기 파일이 있거든요. MX 머시기 파일 켜볼래요? 설치해봅시다. 켜지면 이런 화면 다 나오죠, 킨 사람들은. 그러면 다들 프로그램 켜지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네모가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I need to MCU 셀렉터, 보드 셀렉터, 그 다음에 access to example 셀렉터인데, 아마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이 STM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MCU는 칩 기반으로 만들 거고, 보드는 보드에 해당하는 걸로 만들 건데, 우리는 보통 모델을 샀잖아요. 그래서 보드 셀렉터를 눌러보세요. 보드 셀렉터를 누르면 좀 로딩을 많이 해요. 로딩을 하고 막 뭘 받을 거예요. 맞아요. 다운도 받아요. 그래서 좀 걸리고, 그래서 다운을 받고, 그래서 인터넷도 있어야 돼요. 인터넷 연결 안 돼 있어 오류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보드 선택창이 열릴 건데, 밖에서 다 떴나요? 종이도 떴나요? 우리 보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왼쪽에 보면 커머셜 파트 넘버 있잖아요. 여기서 코드를 치면 되는데, 우리 거는 IoT 01A라 치면, 엔터를 치면,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여기 중에 L4SOI IoT 연결이거든요. 여기까지 찾았나요? 네. 그러면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여기 하나가 떠요. 그럼 이제 보드 리스트하고 B L4SOI IoT 연결 여기까지 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그 익숙한 그 보드가 나오고요, 정보가.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오른쪽 위에 스타트 프로젝트 누르면, 네. 그 다음에 모든 주변 장치를 기본 모드로 하겠습니까? 이걸 yes 눌러주면 되고요. 그럼 이제 막 뭔가를 만들어요. 다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따라라라락. 그럼 이제 잘 됐으면 칩이 열려요. 이렇게 칩 보이나요? 그럼 이제 그 크게 네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피나우 컨피규레이션, 두 번째 클락 컨피규레이션, 세 번째 프로젝트 매니저, 네 번째 툴즈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기능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일단 피나우 컨피규레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확대를 하면 확대도 돼요. 스크롤을 하면 확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화면에서는 그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각각의 핀에 뭘로 쓸 건지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제 뭐 아두이노 같은 거는 이런 건 딱히 없었지만, 이제 얘는 이렇게 좀 그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걸 건들 필요는 없죠. 이렇게 보드에 맞춰서 다 설정이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보드를 안 쓰고 칩을 한다. 그러면 이 핀 네모를 누르면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PE1 뭐 이걸 선택해 보면 지금 PE1 98번 핀이 GPIO 외부 인터럽트 1, 그 다음에 ISM 4362 뭐 이거에 뭐 D 레디 핀 막 이런 게 연결돼 있다고 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클릭을 해보면 뭐 이거의 역할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GPIO 외부 인터럽트 1번으로 설정이 돼 있지만, 뭐 인풋, 아웃풋, 뭐 아날로그 머시기, 타이머 채널 1, 막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핀에 여러 가지 기능이 붙는데, 여기서 이 핀을 뭘로 쓸 건지, 아니면 쓰지 않으면 리셋 스테이트로 이 핀을 비워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워놓든지, 그래서 레이 걸리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건데, 일단 우리 보드는 이걸 건들 필요는 없어요. 이게 STM에서 이미 다 설정해준 걸 지원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칩을 직접 사서 보드를 뜰 때는 직접 다 할당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각각 핀에 이제 영어로 좌락 뭐가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P0은 ISM43, 이거는 이제 핀의 레이블이에요, 이름. 그래서 우리가 진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레이블을 이제 STM이 딱
전처리기 상수로 선언을 해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 이름도 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엔터 유저 라벨 하면 뭐 막 이거 이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우리는 굳이 건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뭐 이런 식이다. 그리고 이게 칩 설정하는 화면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왼쪽 쪽을 보면요. 여기 카테고리가 있죠. 이건 이제 칩의 주변 장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코어 눌러보면 펴지고, 뭐 DMA, GPIO, 뭐 막 여러 가지 펴지고, 아날로그 눌러보면 또 아날로그 장치를 펴지고, 타이머 눌러보면 타이머 엄청 많죠. 17개 막 나오고, 커넥티비티 하면 통신 장치 쫙 나오고, 멀티미디어, 막 멀티미디어 장치, 시큐리티 보안 장치, 컴퓨팅, 무슨 연산 장치, 좀 연산 부가 장치, 그다음에 미드레이어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붙을 거면 미드레이어. 그래서 각각의 장치가 뜨고 각각의 장치를 누르면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야 되나? 더블 클릭을 하면 또 중간에 각각의 장치들을 세부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뭐 하나씩 눌러보시면 막 여러 가지가 뜨죠. MVIC는 뭐 인터럽트 설정을 하고 아니면 RCC는 뭐 클럭 설정. 그래서 ADC는 뭐 이렇게 그러면 막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각각 눌러보면 이렇게 설정창이 뜨는 거. 그 다음에 근데 각 설정창마다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여기서 범용적으로 설명하진 않을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피르 RTOS를 사용을 하면 이거조차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제피르 RTOS를 쓰기 전에 이 다음에 세 차시가 총 이걸 이용해서 각각 주변장치들을 직접 사용해 볼 거거든요. 그때 잠시 볼 테니까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고 주변장치를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 설정하는 창이 뜬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럼 일단 핀아웃이랑 장치 컨피그레이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클럭 컨피그레이션 가보시면 그 클럭 다이어그램이 떠요. 이건 이제 우리 그때 저번 차시 때 클럭 트리라고 해서 조금 봤었죠. 그래서 맨 왼쪽 보시면 여기 맨 왼쪽 보시면 이제 맨 왼쪽 상단에 LSE라고 32.768kHz짜리 인풋 프리퀀시가 있죠. 외부 크리스탈 이렇게 하나 박혀 있어요. 32.768짜리. 그다음에 조금 밑에 보시면 HSE라고 인풋 프리퀀시 8MHz로 돼 있네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LSE니까 로우 프리퀀시 익터널이고요. HSE니까 그 하이 프리퀀시 익터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보드에는 32.768, 그 다음에 8메가 두 가지 크리스탈이 있는데 이제 이 인풋을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해서 어떻게 클럭을 설정할지를 이 화면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면요, 그 중간에 HCAK 보이세요? 이 HCAK가 시스템의 전반적인 프리퀀시를 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HCAK를 뭐 120 대신 80 하고 엔터 치면 얘가 알아서 80으로 맞출 수 있는 세팅을 만들어요. 그럼 80이 근데 문제 생겼다고 여기 뜨네요. 이거 뜨는데 이거 뭐 문제 있단 거예요. 일단 문제가 뭐가 있는지 좀 제치해 놓고 80을 했을 때 어떻게 80이 만들어지냐. 인풋 프리퀀시 8메가에서 이제 여기로 가요. 근데 이 인풋 프리퀀시는 보면 MSI로 나가네. MSI가 어딨지? 잠시만요. MSI 이거 내부 생성기일 텐데 아마 여러분 일단 간단하게 클럭 그냥 이거를 직접 보기보다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쨌든 우리 지금 맨 밑에 있어요? 이건데 이거 소스는 내가 못 찾겠네. 소스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어디서 이거 아니고 이거 번체가 어디 있을 텐데 이거 저도 못 찾겠네요.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MSRC가 여기 있네.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 큰 줄기 라인이 이제 쭉 보면 시스템 클럭으로 나가서 이제 뭐 AHB 말했던 버스로 들어가서 여기서 모든 장치들한테 다 CPU가 뭐고 많은 장치들한테 공급이 돼요. 그 공급이 이제 폴리곤시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구성을 해요. 뭐 나는 그 시스템 클럭으로 들어갈 거를 MSI 이 4000kHz를 그대로 쓰겠다. 아니면 HSI 내부 발지 크리스탈을 쓰겠다. HSE 외부 하이 프리퀀시 크리스탈을 쓰겠다. PLL CLK 이 세 가지 클럭 소스들을 어떻게 잘 버무린 애를 쓰겠다.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CLK 막 바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MSI로 하면 4000kHz짜리 4MHz짜리 내부 RC 발진으로 나가서 엄청 느리게 이러면 아마 전 시스템이 다 4MHz로 돌겠죠. 엄청 느리게. 뭐 이런 식인 거고. 그 다음에 PLL CLK면 우리가
S2를 PLL로 공급을 해주고 이거를 뭐 대수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8MHz를 한 배로 나눈 다음에 40배를 곱해서 이거를 또 몇 배로 나누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보이죠. 8을 1로 나누고 40을 곱해서 4로 나누고 뭐 이러면 80이 되고 맞죠? 네. 그리고 이걸 뭐 8로 나누면 다시 이게 더 반통에 나서 40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 몇 메가헤르츠를 공급을 해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PLL에 곱하고 나누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시스템 주요 장치들에 들어가는 클럭 있고 밑에 뭐 USART나 아니면 뭐 USB에 들어가는 클럭 이런 것도 다 통신 장치이기 때문에 또 통신 환경에 맞게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뭘 쓸지 선택을 하고 수치를 정해줘서 한다. 근데 일단 우리 보드 쓸 때는 일단 기본에서 건드실 건 없고요. 이건 다시 원복을 해줄까요? 이거를 아마 HCLK를 하고 엔터를 치면 얘가 보통은 알아서 해줘요. 그 다음에 뭐 리솔브 클럭 이슈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오류나 있는 클럭 여기 X 떠 있는 오류나 있는 클럭을 이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쓸 일 없지만 뭔가 통신을 하거나 다른 클럭을 써야 한다. 클럭 문제가 발견했다. 왔을 때는 이 화면을 오셔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냥 이거는 뭐 그런 거죠. 프로젝트 네임, 프로젝트 위치 어딘지 아직 저장을 안 하고 뉴 프로젝트가 여기가 비어있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중요한데 힙 사이즈 얼마인지, 스택 사이즈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하면 힙 사이즈는 동적 할당용이에요. 말록 함수라고 하죠. 메모리 얼로케이션 함수. 말록 함수를 쓸 때 사용하는 힙의 용량이 얼마인지. 자꾸 그러네. 그 다음에 스택 사이즈가 얼마인지. 스택 사이즈는 코드 쓸 때 하는 정적 할당, 뭐 지역 변수나 그런 거죠. 그런 거에 쓸 용량을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더 보실 거는 뭐 여러분들이 툴체인을 뭘 쓸 거냐. 여기서 뭐 우리는 STM32 큐브 RD에 쓸 테니까 이걸 선택하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뭐 이 중에 다른 거 쓸 거면 알아서 너네들이 선택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큰 그걸 다룰 수 있고 뭐 코드 제너레이터는 좀 세부적인 뭐 보시면 어떤 파일을 제너레이터하고 어떤 설정으로 할 거냐 하는데 나중에 이건 혹시나 심심하면 봐보시고 크게 건들 건 없고요. 어드밴스 세팅도 그냥 이것도 어떤 장치에 해당하는 파일을 생성해라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정해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이따 배울 건데 무슨 장치는 HAL을 쓰고 무슨 장치를 LL을 쓰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크게 건들 일은 없다. 그리고 툴즈는 그냥 MCU에 관련된 툴. 얘는 전원 계산기고요. 얘는 전원 계산기밖에 없네. 그래서 뭐 나오는 거 있죠. 뭐 몇 도에서 2months, 15days 막 이런 계산기 이런 건데 얘도 많이 쓸 일 없고 나중에 뭐 진짜 장치 개발하시고 그거한테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런 거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까지 대충 설정을 하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너레이트 코드 있죠. 이 버튼 이걸 누르시면 이걸 프로젝트 네임 설정해 달래요. 헬로 월드 대충 합시다. 헬로 월드 그다음에 저는 뭐 바탕화면에 대충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충 하고 이름 경로 정해주시고 제너레이트 코드 하면 펌웨어 패키지 다운받을 거냐 물어보는데 yes 하면 막 받아요. 이거 좀 걸리는데 받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 잠시 하시면서 다시 좀 보면요. 큐브 아이디 MX는 지금까지 다뤘던 거고 크게 이런 기능들을 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MX에 설정한 파일들을 나온 코드 파일들을 ID로 만질 건데 지금 이게 하고 있으니까 잠시 이론을 볼게요. 아까 HAL이랑 L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요. HAL은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의 약자예요.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 그래서 뭔가 하드웨어를 이렇게 좀 추상화시켜서 좀 쉽게 만드는 계층이라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LL은 로우 레벨의 약자여서 저수준 드라이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우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짤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할은 중간쯤에 이제 애플리케이션 밑에서 좀 잡아주면서 좀 하드웨어를 쉽게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거고 LL 드라이버는 보시면 더 밑으로 내려가지만 할과 꼭 일치하진 않고 할이 LL에 의존할 수도 있다고 점선 화살표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직접 하드웨어 액세스한 대신 할이나 LL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대신 제어하게 맡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텍스트 보시면 할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와 컴퓨터 사이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사이의 추상화 계층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하드웨어의 차이를 숨겨서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일관된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 말인데 쉽게 설명하면 아두이노의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리드도 할인 거고
이거 약간 어거지일 수도 있지만 뭐 C 언어나 파이썬의 뭐 파일 오픈, 클로즈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하드웨어 액세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타고 내려가 보면 뭐 윈도우에서 돌고 리눅스에서 돌고 맥에서 돌게 다 하드웨어 추상 계층이 맞게 깔려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뭐 윈도우든 뭐든 상관없이 F 오픈 이런 것만 부르면 된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뭐 칩셋이 뭐든 상관없이 좀 이식이 쉽게 제공을 한다. 그리고 LL은 할보다 조금 더 저수준의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 뭔 말이냐면 좀 더 기능은 투박하고 불편한 대신에 더 낮고 가볍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 레퍼런스 수준의 추상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 레퍼런스 매뉴얼을 보면 몇천 페이지짜리 레지스터 맵이 쫙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더 함수처럼 제어할 수 조금 쉽게 해놨다 그거지. 네, 그거지. 많이 이제 가벼우나 좀 쓰기 불편해서 우리가 아이고 잠시만요. 네, 우리가 자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는 보통 할을 쓴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투박한 제어나 조금 더 빠른 걸 해야 된다 하여튼 LL을 써야 될 일도 있어요. 할에 버그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과 LL은 어디 있냐? 이 UM1884라는 문서에 있는데요. 클릭을 해보시면 열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걸 볼 건 아니고 딱 보면 지금 2604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아까 말한 내용들을 좀 복잡하게 풀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인덱스를 보시면 여기 엄청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뭐 ADC부터 해서 별의별 장치들이 있는데 그 아두이노의 디지털 리드 같은 설명서인 거죠. 그래서 쭉 내려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볼까요? GPIO를 가볼까요? 아두이노로 LED를 어떻게 킬까? 아니 STM32로 할을 써서 LED를 어떻게 킬까 하면 여기 이제 설명에 나와 있어요. 할 GPIO 제네릭 드라이버. 그럼 우린 이걸 써서 핀을 켜고 끄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충 보니까 여기 이제 그 GPIO 장치들의 피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How to use this driver 나와 있네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이 함수를 불러서 GPIO 장치로 들어가는 클럭을 활성화를 시켜서 장치를 부동을 시켜주고 GPIO init이라고 불리는 함수를 써서 GPIO 장치를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제 뭐 너네가 인터럽트를 쓸 거면 MVIC에 관련된 함수도 불러라. 그 다음에 너네가 GPIO 핀을 읽고 싶으면 디지털 리드죠. 할 GPIO 리드 핀. 아니면 쓰고 싶으면 할 GPIO 라이트 핀. 바꾸고 싶으면 토글 핀. 아니면 잠그고 싶으면 락 핀. 뭐 이런 걸 써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치를 제어할 때 그 정해진 섹션에 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있구나. 읽고 쓰고 막 이런 게 있고 좀 더 보고 싶으면 누르면 자세한 설명으로 가요. 리드 핀을 쓸 건데 GPIO의 무슨 장치에 몇 번 핀을 읽겠다 하면 이렇게 리턴 값을 읽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DMA나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룰 건데 다음 차시에서 이럴 때 이제 와서 직접 살펴보면서 짜보는 걸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할 때 어떻게 쓰고 무슨 함수 써야 되는지는 이 매뉴얼에 다 있어요. 혹시 다들 저는 이제 생성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됐나요? 아직 언집 중이죠. 오케이 알았어요. IOC는 뭐 하는 파일이냐면 대충 하드웨어 설정 기술 파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MX에서 설정한 거 있죠. 이거를 저장을 IOC 파일로 해요. 그리고 이걸 다시 열면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설정했던 핀아웃, 클럭, 매니저 이 설정들이 다. 그러니까 뭐 한글 파일 이런 거죠. 프로젝트 파일 이런 거죠. 그럼 이걸 다른 데스크톱에 조금만 옮기면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네, IOC만 옮기면 근데 제네레이트 코드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이 폴더 통째로 옮기면 제네레이트 코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혹시 큐브 아이디 둘 다 깔았나요? 오케이, 깔렸으면 여기 폴더 큐브 아이디 켜봅시다. 큐브 아이디 켜보세요. STM32 큐브 아이디. 그래서 툴이란 툴은 다 있죠. 큐브로. 이제 이거는 ID가 통합 개발 환경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개발을 합니다. 저는 이제 작업하던 게 있어서 작업하던 게 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파일 오픈 프로젝트 프롬 파일 시스템 가보시면 네, 눌러보시면 찾는 게 뜨죠. 여기서 이제 이런 창이 뜰 건데 여기서 디렉토리 가봅시다. 디렉토리 누르신 다음에 아까 만드셨던 그거 있죠. 아까 만드셨던 그 오픈 폴더 하면 뜨는 그 파일 있죠. 거기를 열어보시면요. 그렇다. 이렇게, 네. 여러분, STM32 큐브 앞에 여러분들이 연 파일까지, 폴더까지만 선택을 하고 열면 이렇게 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이거는 놔두고 피니시 하면 그럼 후면이 그냥 다시 이 폴더 있죠? 아까 여기 폴더 이거 폴더 여기서 STM32 큐브 ID 폴더 들어가 볼래요? 그럼 이렇게 대충 이런 파일들이 있죠. 점 프로젝트, 점 C 프로젝트 그거 눌러볼래요? 따락 하면 큐브 아이디가 켜질 거예요. 이렇게 여는 게 더 편하죠. 이게 이제 아이디 파일인데 아이디 프로젝트 파일인데 저거 없으면 그 폴더가 없고 점 프로젝트만 그럼 여러분 이제 헬로 월드 하나 들어와 있죠. 이렇게 그리고 뭐 코어 드라이버 STM32 큐브 아이디 헬로 월드 있죠. 그리고 헬로 ID.ioc를 따라 눌러보면 좀 뭐가 오래 걸리는데 우리 익숙한 저 응답 없으면 걸리네요. 아우 느려. 익숙한 화면이 뜰 거예요. 로딩 IOC를 하면서. 그래서 아실 수 있는 점은 꼭 큐브 MX가 아니고 그 큐브 ID도 이 IOC 파일을 만들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MX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IOC에도 된다. 뭐 이거 다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 펼쳐보시면 폴더의 코어, 드라이버, STM32 큐브 ID 뭐 이거는 저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드라이버는 그냥 드라이버 파일이라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할이랑 CMSIS 있는 공간이라 여러분들이 직접 볼 필요는 없고 큐브 ID도 그냥 ID 파일이어서 여러분들은 코어가 중요한데 소스랑 인클루드 펼쳐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드 짜는 곳이고 가장 메인이 되는 곳은 main.c입니다. 따닥 눌러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열리죠. 그래서 네, 뭐 이렇게 주석 많고 STM이 달아놓은 주석 많고 네 이제 여기 이미 만들어진 코드들이 있어요. 장치를 바로 갖다 쓸 수 있게. 그리고 쭉쭉 내려가다 보면 메인 함수 있죠. 메인 함수 있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har int, 클럭 컴피그, 클럭 공급, 그 다음에 모든 장치 초기화 다 이미 생성돼 있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while 1 안에서 직접 코드를 짜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 while 1 안에서 짜면 이제 메인 함수 알아서 하고 할이 이미 생성한 코드로 알아서 하드웨어 초기화를 하고 네 이제 우리는 이 유저 코드 부분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main.c랑 main.h 말고 다른 컴피그들은 다 할에 의해서 자동 생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실 때만 만지시면 된다. 근데 네 어쨌든 얘네들은 자동 생성되는 파일이라 큐브 MX나 큐브 ID를 통해서 할 파일이니까 뭐 필요할 때만 건드시면 돼요. 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파일에 들어있는 것들은 다 그거예요. 우리가 MX에서 이미 다 했던 거고 이제 혹시나 조금 중요한 거는 여기 STM32L4XX IT.C 가보시면 여기 핸들러들이 있는데 NMI 핸들러, 하드폴트 핸들러, 맨 매니지 핸들러, 버스 폴트 핸들러, 유세지 폴트 핸들러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익숙하실 거예요. 들어보긴 하셨잖아요. 유세지 폴트, 버스 폴트, 하드 폴트.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유튜브 보시고 오면 돼요. 이런 이제 하드 폴트 같은 오류가 났을 때 이 함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처리를 해야 될 거면 여러분들이 여기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인터럽트를 관련된 코드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코어에 있는 거를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드가 없어서 직접 실행은 못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빌드하냐 F5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 재생 버튼 Run As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이거 저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될걸요? 누르시면 돌지 않나요? 안 돼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가 보다. 정현이는 이렇게 똑같이 뜨나요? 이렇게 나오고 똑같이 나와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른가 보다. 저랑 정현이는 런 컨피그레이션이 왠지 모르겠는데 비어있는 것 같아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떴어. 네. 이제 그 상태는 일단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진 거고, 빌드가 된 거고, 즉, 보드를 연결하고 거기서 OK를 누르면 이제 보드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아직 보드가 없으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럼 보드 없이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죠. 이 코드의 결과로 네네. 보드 없이도 프로그래밍은 되고, 바이너리, 그러니까 실행 파일도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행 파일은 ARM 보드에서만 둘 수 있는 실행 파일이라 컴퓨터에서 못 돌려본다 그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리센트 러치가 이거를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만드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프로그램.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보드 연결하고 다시 한번 네 살펴봅시다. 여기서 아마 선택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될 건데 이거 근데 뭐 저랑 종현이가 좀 꼬인 거예요. 이건 나중에 프로젝트 새로 다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그 우리 뭐냐 그 영진 후배님 거 보면 여기 밑에 이거 있죠. 빌드 애널라이저, 스태틱 스택 애널라이저, 서치 뭐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함수가 얼마나 복잡하고 무슨 함수가 얼마나 메모리 먹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큰 애플리케이션 만들면서 디버그 할 때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네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 그런 게 있고 이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프로젝트 메뉴에 가시면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랑 종현이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뭐가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종현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프로퍼티즈가 설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진 후배님은 될 거예요. 아 그건데 그래서 저도 안 돼요. 그래요. 아 이게 뭐가 꼬인 거예요. 이거 제대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설정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헬로 월드에서 우클릭을 하고 프로퍼티즈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고 뭔가 잘못 임포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제가 제대로 하는 법을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설정해라 하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프로퍼티즈 가서 뭘 하면 되는데 그것도 바로 건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네 일단 ID에서 이 정도 보면 되고 이제 익숙해지는 건 실제로 보드 갖고 사용해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설명했고 네 ID 설명했고 네 ST링크라고 우리는 보드 안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ST링크 STM8 및 STM32 전용 ISP 회로의 디버거 네 인서킷 디버거인데 이거 약자 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약자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JTAG 방식을 지원한다는 거고 JTAG 방식은 이제 IE 표준인데 디지털 회로에서 이제 여러 장치들을 연결된 디지털 버스에서 직련 통신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그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CPU와 상태와 상관없이 디바이스의 모든 핀들을 구동시키거나 값을 읽어드릴 수 있어서 우리도 ARM 칩에 이걸 연결을 해서 ARM 코어텍스 CPU랑 상관없이 GPIO, 메모리 이런 값들을 직접 읽어드리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ST링크란 말이 나오고 이제 디버거가 나오면 이런 애들이구나. 그 다음에 SD 큐브 프로그래머라는 애로 ST링크가 연결된 보드나 칩에 직접 접근을 해서 메모리를 비트 단위로 만지거나 옵션 바이트 같은 진짜 로우 레벨 장치의 설정들을 직접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보드 받고 상식 수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ID랑 약간 다른 기능이에요. 어쨌든 이런 ST링크라는 애가 내장이 돼 있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칩에 직접 액세스를 해서 그 뭐 프로그램을 쓰거나 디버깅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ARM CMSIS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쓰는데 그 밑에 라이브러리처럼 깔려서 RTOS, 리얼타임 익스큐션, NN, 머신러닝, DSP, 시그널 프로세싱, 드라이버, 미드웨어 인터페이스, 페리피럴 헐, 이거는 STM32 할이죠. 그 다음에 CMSI 코어, 코어텍스 M4 CPU에 관련된 어떤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나머지 디버깅 기능들을 통해서 얘도 어떤 일종의 하드웨어 추상화 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어텍스 M 프로세서면 무슨 세부 모델, 무슨 아키텍처라도 상관이 없이 편하게 쓸 수 있게 라이브러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코어텍스 M 가보시면 이제 이렇게 막 설명이 엄청 쩌라락 나와 있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그 레퍼런스를 가서 네 뭐를 한번 볼까요? 이제 설명이 다 있는데 뭐 퍼리피럴 액세스 그럼 뭐 막 예제 있고 얘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네요. 코어 레지스터 액세스 하면 뭐 이런 함수들 나중에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함수들을 불러서 액세스를 하고 뭐 드라이버에는 뭐가 있을까요? 막 이런 그림들에 뭐 많은 드라이버들이 있죠. 뭐 USB, 이더넷, USRT, 와이파이, SPI, CAN, 플래시, DSP는 보면 이거로도 익숙한 거. 레퍼런스 가서 보면 뭐 있나요? 뭐 패스트 매스 펑션 스태티스컬 펑션, 매트릭스도 있네요. 매트릭스 에디션, 뭐 역행렬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프리에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트랜스폼에 있을 거예요. 네, 컴플렉스 FFT 있죠. 막 이런 여러 가지들 다 수학적으로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NN도 보시면
여기서 신경망 구현이 다 있고요. 컨볼루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네. 그다음에 RTOS에서는 그 운영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걸 다 만들어놨어요. 라이브러리화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로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ARM 최고. 그래서 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써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피르랑 붙여서 써볼 거니까 일단 CMSIS라는 ARM사에서 만든 자사 CPU를 쓴 애들은 이제 좀 쉽게 다룰 수 있게 레지스터 다루는 게 아니고 함수 라이브러리를 좀 시켜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할이라는 애가 있다. 그래서 제가 CMSIS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쓰시면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전에 설명을 할 때 코어 함수에서 이게 이제 이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사인 구하는 함수도 여기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이제 막 실제로 테일러로 무한히 해놓을 것도 아니고 얘는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사인 테이블이 있어서 인풋이 몇이 돼 있으면 출력에 나오는 테이블을 엄청 많이 CMSIS에 넣고 그렇게 한다던가 막 그런 거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신호 처리까지 다 구현이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짜 모든 걸 다 ARM 애들이 좀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습니까? 네. 보드가 우리 바로 다음 차시가 여러분 다뤄요. 직접 여기서 다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우리 이론적인 건 다 닦았고 여기서 실제로 DMA를 써볼 이제 여기가 실제로 실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 5차시는 안 하고 이론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6차시부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시가 며칠인가? 우리 3주 뒤인데 아마 시험 기간 때문에 쉴 거고 제가 4월달 일정을 받을 때 시험 날짜를 따로 쓰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로 2주는 비워놓을게요. 그래서 아마 4월 중간에 한번 뻥 뚫릴 것 같아요. 그래서 4월에 오면 좋고 5월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5월 초까지도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MX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있어요? 없어요. MX가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new 보시면 new STM32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면 이게 그 IOC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똑같이 다 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MX를 쓰고 IDE를 안 쓰고 따로 별도의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코드를 쓸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MX가 존재하는 거지. IDE를 쓸 거면 IDE로 다 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제피르랑 RTOS를 쓰면 둘 다 안 써요. 어쨌든 네, MX는 IDE 안에 들어가 있다. 질문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